국민의당 제보 조작 파문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교수와 함께 전국 상황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유미 씨, 검찰 조사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윗선이 개입했는지가 지금 관심입니다. 막상 이유미 씨는 조작에 윗선이 개입이 있었다, 이런 진술을 계속 지키고 있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유미 씨는 모 위원장의 지시로 했다. 그래서 네. 지금 그런 입장으로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는 것이 정론이고요. 예. 국민의당에서는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꼬리 자르기를 지금 하는 흔적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독자적인 범행이다. 여기에서 지금 검찰이 앞으로 명쾌하게 어떤 결론을 낼지 지금 매우 주시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유미 씨가 7일째 소환 조사를 남부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안철수 씨하고 관계해서 그동안에 문자도 보내고 그랬는데 안철수 씨가 정황을 모르고 답을 안 했다.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다시피 만에 하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을 해체할 정도의 중대한 사건이다. 그리고 그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획을 긋는 그런 정치 사건이기 때문에 잘 명명백백하게 이게 규명이 돼서 공정한 방법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 이것이 국민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의 PC 그리고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듯이 내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3명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검찰의 칼끝이 윗선으로 겨누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관계가 좀 몇 개가 다르잖아요. 이유미 씨는 어쨌든 모 위원장 지금 말씀처럼 모 위원장 지시에 따라서 이제 허위 자료를 만들었다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용주 의원은 지난 대선 때 국민의당의 공명선거 추진 단장을 했어요. 이용주 의원이 이제 얘기하기로는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기자 간담회를. 그때 이제 이 씨 측이라는 게 이유미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미 씨가 검찰 조사에서는 혼자서 제보를 조작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유미 씨의 변호사 차현일 변호사, 차 변호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용주 의원은 그 얘기를 차 변호사에게 직접 듣지를 않고 차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직원에게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고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고요. 또 하나가 이제 25일 날, 6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7월 이제 2일인데 6월 25일 날 이유미 씨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문자 메시지로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6월 25일 날. 그리고 이유미 씨가 참고인으로 소환된 건 6월 26일, 바로 다음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미가 검찰에 소환되기 바로 전날 안 전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한 문자 보냈고 안 전 대표는 이게 뭔 내용인지 잘 몰라서 확인을 안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이제 있겠죠. 우리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문자를 보고 알아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단지 내용을 몰라서 그냥 뭐 특별히 관심 가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게 일단 납득이 안 가는 면이 있고요. 또 6월 25일 날 이유미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그렇게 도움을 요청한 바로 그날 25일 날 또 이용주 의원이 안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보 조작 사실을 보고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이유미 씨가 과연 완전하게 혼자 했다면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선우가 얽히는 건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아까 얘기처럼 이준서 전 최고위원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의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또 공명선거 추진단의 수석 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 이렇게 이제 소환을 내일 하면은 그 이제 이 국민의당의 이유미 당원이 혼자 이것을 조작했는지 아니면 그 윗선이 나름 그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개입 또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이제 밝혀 나갈 수가 있겠죠. 지금 최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유미 씨 변호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최측근이 소개를 했기 때문인데 이 씨의 변호사 차현일 씨 당과의 유착 의혹은 일단은 없다는 식으로 선을 그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 사건이 사실로 밝힐 경우 파장이 정말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정당 구조까지 바뀔 수 있는 사당 체제가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변호사도 제가 그분의
정확한 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러한 위중한 상황을 지금 인식을 하고 예. 언행에 상당히 지금 조심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준서 최고위원이 그 제보 조작을 지시했다는 세간의 설 예. 이런 거에 관해서도 하여간 검찰에서 지금 밝혀야 되는 입장에서 변호사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언론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예. 여러 가지 정황관계가 좀 불확실한 면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그 이준서 최고위원이 입에서 예.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분이 이제 앞으로 뭐 이유미 씨 진술도 있습니다만은 이준서 최고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이 정권의 어떤 내관을 풀 수 있는 예. 이 정권의 이 사건의 어떤 핵을 풀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검찰의 그런 수사 역량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국민의당 그야말로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또 당 차원의 진상조사도 벌이고 있는데요. 안철수 전 후보를 상대로 전화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유미 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안 전 후보에게 구명 문자를 보냈다. 앞서 다 나온 얘기인데요. 그래픽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유미 씨가 고소 취하를 부탁드립니다. 이 일로 구속당한다고 하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안 전 대표는 그 당 진상조사단에게 이런 이유미 씨가 보낸 메시지를 받긴 받았는데 취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단문도 보내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진짜 몰랐을까요?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안 전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단계에선 믿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식선에서 이 부분을 그냥 넘길 수가 있는 문자 메시지인지 예. 우리가 문자를 굉장히 많이 주고받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예. 근데 대체로 어떤 것들은 그냥 넘기는 경우도 있고 일상적인 경우라든지. 근데 아까 같은 경우 지금 방금 화면에 나온 그런 내용을 보고 저 같으면 그냥 넘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예. 알아봤을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알아보든지 문자 메시지를 보낸 당사자인 이유미 씨에게 다시 물어보든지 이게 상식인데 그렇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예. 세상 일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합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로 그 당일날 그게 6월 25일이었어요. 지금 여기 나오네요. 6월 25일 오전에 예. 고소 취하를 부탁드린다라고 이유미 씨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전 후보에게 문자가 보냈는데 바로 그날 이용주 의원이 또 안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보 조작 사실을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선후 관계가 어디가 먼저 문자를 보냈고 이 의원이 안 전 대표에게 전화 거는 게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같은 날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안 전 대표가 물어봤어야죠. 이용주 의원이 이런 것들을 바로 보고를 했고 이런 문자도 받았고 하면 전후 관계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지만 하루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본 다음에 입장을 밝히는 게 맞죠. 그리고 벌써 26일 날 긴급 체포된 게 26일이었고 29일 날 구속이 됐어요. 이유미 씨가. 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이 됐으면 오늘이 7월 2일이잖아요. 예.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그러니까 안 전 대표로서는 그동안 진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고 네. 이 선후관계를 분명히 파악해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안 전 대표 측이나 안 전 대표로서는 이거를 잘못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의혹을 부풀려질 수가 있고 또 나름 또 검찰 수사에 대한 또 가이드라인이 아니냐라는 또 네. 비판에 직면할 그런 우려도 했음직해요. 제가 보기엔. 그렇다 하더라도 이쯤 되면은 안 전 대표가 전 지시했다고 보진 않아요. 네. 모르긴 몰라도. 그래도 어쨌든 그 사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네거티브 의혹이었어요. 예. 그리고 국민의당이 특히 이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이것을 가지고 화력을 집중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5월 5일 날 발표를 했고 이유미 씨가 제보를 조작한 것을 발표한 게 5월 5일이었단 말이에요. 예. 대선은 5월 9일이었고 그러면 그 전후 다 포함해서 이 사실 자체가 이 팩트 자체가 물론 사실관계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만 그 당시 이 팩트가 그 당시에 대선 과정을 완전히 왜곡시킨 결과가 되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건 사실 지금 문재인 후보가 얻었던 41%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가 얻은 24% 이런 거 전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왜곡된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이런 조작에 의해서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잘못했다. 예. 그리고 그건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당이 전부 안 전 대표를 위해서 화력을 집중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맞죠. 네. 이게 사실이 아니다를 떠나서 말이죠. 근데 이건 아주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지금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전 후보는
아직까지 이 시간까지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곧 하지 않겠느냐는 보도는 계속 있었어요. 근데도 계속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겠죠. 왜냐하면 안철수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돼서 예. 그나마 대통령 후보에 떨어져 가지고 지금 당의 지지율도 5%까지 추락한 상황에서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본인이 정치 인생에서 상당히 먹구름이 낍니다. 앞으로. 예. 그리고 한국 정치의 과거의 어두운 면을 보면 말이죠. 과거 대선 과정에서도 어떠한 이슈 제기를 해가지고 후보에 대해서 그게 나중에 허위로 밝혀져도 그냥 그 표를 어떻게 다시 삭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런 나쁜 관행이기 때문에 이번에 더군다나 이 사건이 안철수 책임론으로 확정이 된다. 이건 네. 안철수 전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정치 인생의 어떤 명운을 걸어야 되는 네. 이런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진중하게 본인이 그때 뭐 한때는 뭐 저 문재인 당시 후보보다도 지지율이 앞서는 이런 상황에서 주위의 참모들이 반드시 당선시켜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그리 할 수도 있었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예. 아무튼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모든 걸 검찰의 그 수사 역량에서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다. 예. 본인들이 이런 엄청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우리 국민들도 좀 지켜보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그리고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연일 충돌하고 있는데요. 그래픽으로 그 내용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추미애 의원 국민의당 중간 발표는 박지원 선대위원장에게 향하는 시선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뻔하다.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와 박 위원장 간의 침묵 얘기를 했고요.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내가 조작 음모에 가담을 했다면 추 대표에게 목을 내놓을 테니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내가 관련이 없다면 뭘 내놓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지원 전 대표 당시 대선 때 대표였잖아요. 박지원 전 대표는 지금 어쨌든 관여된 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 이 부분은 뭐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검찰의 수사 결과를 그야말로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예. 근데 박지원 의원이 저 정도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알았다고 보기 어렵겠죠. 예. 만약에 알았다면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개입이 됐다면은 저런 내용의 발언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떠한 추론과 예단이나 단정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다 이건 그야말로 명운이 걸린 일들이잖아요. 다른 거하고 다르잖아요. 다른 일반적인 사실들은 단순하게 허위 사실 정도. 물론 이유미 씨가 구속된 것은 허위 사실 유포, 허위 사실 공표란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만 예. 이건 사법적 차원인 것이고 정치적으로 볼 땐 이건 단순한 허위 사실 공표 정도가 아니죠. 이건 사실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뭐 엄청난 일인 거죠. 그야말로. 문제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안 전 대표 얘기로 돌아가면은 아직은 사실관계가 완전하게 규명되지 않았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안 전 대표가 분명하게 지만 몰랐으면 몰랐다고 얘기하면서 예.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진솔하게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구하는 게 오히려 용기 있는 결단일 수 있어요. 예. 잘못 얘기가 되면 또 오히려 이게 의혹이 일파만파 될까 봐 하는 그런 걱정하는 거 당연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렇게 되면 계속 언론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전 대표가 금명간 빨리 입장을 발표해야지 예. 박 전 대표도 입장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번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국민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최근 여론조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48%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밑에 바른정당이 9%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당이 5%로 꼴찌로 추락을 했습니다. 아마 창당 이래 가장 낮은 지지율 아닙니까? 저쯤 되면요, 저 지금 지지도 봤잖아요. 지금 저쪽에다 아니 뭐 말씀하세요. 아무나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화면만 보다 갑자기 얘기를 해서 예. 저쯤 되면 저 부분은 이미 다당 체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 다당 체제라는 거는 양당 체제가 이제 집권당이 있고 거기에 이제 반대된 제1야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시민사회의 이해를 반영하는 당이 있어서 이 양극단의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완하는 게 다당 체제인데 저렇게 예. 한 정당이 집권당이 50%에 가깝고 나머지 정당이 한 자릿수밖에 안 된다면은 저 정당 체제 자체가 존재 가치가 없다. 예. 그리고 국민의당도 이 사안을 빨리 돌파하고 다른 정당들도 뭔가 새로운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보여줘야 돼요. 이 사안 자체가 아까 우리 박 교수가 그런 말씀하시던데 정당 체제의 재편을 몰고 올 수 있는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다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예.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48%인데 정의당을 딱
뺀 나머지 3당을 합해도 21%밖에 안 돼요. 예. 국민의당은 더군다나 이 후폭풍으로 5%다. 이거는 지금 이 사건이 진실로 밝혀지고 당의 해체 수순까지 간다면 결국은 사당 체제가 조기에 붕괴되고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이전에 미리 좀 앞당겨져 가지고 당이 재편될 수 있는 상당히 그 예. 큰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러면 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과연 이런 위기를 돌파할 묘수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이런 위기를 돌파할 묘수는 없습니다. 그저 예. 진실을 이야기하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예. 국민들한테 사죄하는 거 예. 그거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그 바른정당이 뭐 9%로 올라섰고 자유한국당이 7%입니다. 이게 뭐 2%포인트 뭐 미묘한 차이입니다만은 저것도 주목할 만한 사항 아닐까요? 그 자유한국당이 글쎄요, 지금 뭐 새누리당이 전신이었잖아요. 예. 지금 거의 이 수치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추락한 거죠. 최근에 그 이제 당권 전당대회가 내일인가 그렇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당대회 자체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고 홍준표 후보가 좀 뭐 앞서가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자체가 별로 이제 그 의미가 안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지지율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바른정당이 그 보수 정당 중에서 뭔가 존재 가치가 없다가 최근에 이해운 당대표가 선출되면서 어떤 그 보수의 적자로서 어떤 그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나면서 저기 지지율을 좀 회복해 가는 거예요. 물론 2% 차이밖에 안 납니다만. 그러나 예. 저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저 순위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정의당도 7%까지 왔잖아요. 국민의당은 거의 뭐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앞선 정도 있었는데 네. 지금 완전히 지금 당의 존재 존립 근거가 이렇게 위협받을 정도로 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시적인 현상이겠죠. 근데 어쨌든 이 상황으로 계속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여야 체제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네. 정당 체제의 재정렬이랄지 이런 것들이 서서히 모색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보다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온 것도 참 정말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과거에는 예. 이런 패러다임인데 지금 이해운 대표가 선출되면서 당이 조금 지도부가 좀 재편성됐고요. 그러나 예. 지금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를 하면서도 국민의 시선을 못 끌고 있습니다. 예. 홍준표 씨가 바른정당 합류 타진설 또 TV 토론 개최에 대해서 이제 불참하고 예. 등등등 악수가 많다 보니까 이 당이 지금 야당으로서 역할도 안 되고 청문회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해도 말이죠. 국민적인 여론을 지금 못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당이 지금 갖고 있는 고민이고 우리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큰 저해 요인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예. 네, 이번에는 청문회 소식 살펴봅니다. 국회가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정책연구원장 재직 당시 예산 집행을 좀 부적절하게 했다는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난번에 그 안교안 후보자가 낙마했던 경우는 사뭇 다른 상황이라서 예. 형사정책연구원의 그런 부분들도 물론 부적절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당시 이제 해명에 의하면은 예. 당시에 그 인문경제연구소, 그 총리실에서 관장하는 그 연구소들이 있어요. 예. 되게 그런 관행이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거고 예. 몇 가지 부적절한 게 나타나고 있긴 있습니다만 어느 후보나 뭐 완전하게 흠결이 없는 후보는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지난주처럼 지난주가 슈퍼위크라고 그랬었잖아요. 예. 송영무, 조대엽, 김상훈 후보자 그런 부분처럼 이번 주는 그렇게 여야 간의 치열한 대립 정도로 가지는 좀 않을 것 같고 박상기 후보자는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그렇게 결정적인 예. 사안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일단 예. 해명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청문회는 끝이 났는데 여야 입장 차이가 조금 큰 상황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강경화 법무부 장관 임명하듯이 아마 임명을 할 확률이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80%를 여전히 갖고 있잖아요. 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이런 청문회 전국에서 낙마하고 이럴 때 52%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예. 이것이 하나의 큰 요인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잘못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여론 13%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임명될 확률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야당이 지금 견제를 하고 많은 의혹을 제기하는데도 야당 지지율이 어떻게 170석에 대한 등이 막 7%까지 떨어지고 예. 바른정당이 물론 9%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존재감이 적기 때문에 대통령은 아마 임명하려고 할 거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야당이 뭐 지지율이 없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몇몇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예. 국민의 마음을 보는 게 좋겠다. 저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예. 박 교수께서는 일단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 안경환 후보자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송영무 후보자가 상대적으로 조대엽이나 김상훈 후보자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야당 입장에서 예. 볼 때.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이제 송영무 후보자가 국방개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대선 과정을 통해서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와 많은 어떤 그 의견을 나눈 것 같아요. 국방개혁에 대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송영무 후보자의 그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거나 부적격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그 예. 근거는 아까 말씀처럼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고 바로 그 부분이 어떤 그런 것들을 결정할 더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에도 청문회 계속 2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특히 내일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고서 자기 표절 그리고 아들 채용 의혹 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 이번에도 제기된 의혹들을 본격적으로 검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야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럴수록 야당은 선명하게 현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의 잘못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예. 그다음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예. 그다음에 뭐 박정화, 조재현 대법관 후보자 이렇게 좀 슈퍼 세컨드 위크가 있는데 예. 지금도 보면 뭐 특혜 의혹이 있고 또 유재학 전임 농지법 위반 등등 해가지고 후보들이 좀 흠결이 좀 아직까지 또 많이 알려지고 네. 있어요. 그래서 철저한 검증을 해서 일단은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고요. 뭐 임명하고 안 하고는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그건 그다음 문제고 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이분들이 정말 자질이 있는지 검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야당의 공세가 저는 다음 주에도 더 거세질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 야당이 지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해줘야지 야당의 존재감이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예. 최 교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같은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번 주, 지난주에 비해서 그렇게 여야의 이 청문 정국이 뜨겁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 그 송영무, 조대엽, 김상훈 후보자는 뭐 많은 그 논란이 제기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얘기되는 이번 주에 그 세 후보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의혹의 어떤 그 수준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나.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입장이라서 그 정도까지는 제기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역시 이 청문회에서 장관 임명 여부는 결국은 대통령의 임명 의지예요. 예. 대통령 임명 의지가 어느 정도 강하냐 약하냐가 결국은 결정적인 변수거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런 후보자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의지가 전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 근거가 바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거의 80% 육박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명할 가능성이 높고 이번 주에도 뭐 여러 여야 간에 대립들이 있겠죠. 청문 정국을 둘러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비해서는 좀 강도가 약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예. 그 이제 이 국민의당의 이유미 당원이 혼자 이것을 조작했는지 아니면 그 윗선이 나름 그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개입 또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이제 밝혀 나갈 수가 있겠죠. 예. 예. 지금 최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유미 씨 변호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최측근이 소개를 했기 때문인데 이 씨의 변호사 차현일 씨 당과의 유착 의혹은 일단은 없다는 식으로 선을 그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 사건이 사실로 밝힐 경우 파장이 정말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정당 구조까지 바뀔 수 있는 사당 체제가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변호사도 뭐 제가 뭐 그분의 정확한 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러한 유증한 상황을 지금 인식을 하고 예. 언행에 상당히 지금 조심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준서 최고위원이 그 제보 조작을 지시했다는 세간의 설 예. 이런 거에 관해서도 하여간 검찰에서 지금 밝혀야 되는 입장에서 변호사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언론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예. 여러 가지 정황관계가 좀 불확실한 면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그 이준서 최고위원이 입에서 예.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분이 이제 앞으로 뭐 이유미 씨 진술도 있습니다만은 이준서 최고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이 정권의 어떤 내관을 풀 수 있는 이 정권의 이 사건의 어떤 핵을 풀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검찰의 그런 수사 역량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국민의당 그야말로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또 당 차원의 진상조사도 벌이고 있는데요. 안철수 전 후보를 상대로 전화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유미 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안 전 후보에게 구명 문자를 보냈다. 앞서 다 나온 얘기인데요. 그래픽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유미 씨가 고소 취하를 부탁드립니다. 이 일로 구속당한다고 하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안 전 대표는 그 당 진상조사단에게 이런 이유미 씨가 보낸 메시지를 받긴 받았는데 취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단문도 보내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진짜 몰랐을까요?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안 전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단계에선 믿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제가 아까 국민의당 제보 조작 파문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교수와 함께 전국 상황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유미 씨 검찰 조사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윗선이 개입했는지가 지금 관심입니다. 막상 이유미 씨는 조작에 윗선이 개입이 있었다 이런 진술을 계속 지키고 있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유미 씨는 모 위원장의 지시로 했다. 그래서 네. 지금 그런 입장으로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는 것이 정론이고요. 예. 국민의당에서는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꼬리 자르기를 지금 하는 흔적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독자적인 범행이다. 여기에서 지금 검찰이 앞으로 명쾌하게 어떤 결론을 낼지 지금 매우 주시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유미 씨가 7일째 소환조사를 남부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예. 중요한 거는 안철수 씨하고 관계해서 그동안에 문자도 보내고 그랬는데 안철수 씨가 정황을 모르고 예. 답을 안 했다.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다시피 만에 하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을 해체할 정도의 중대한 사건이다. 예. 그리고 그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획을 긋는 그런 정치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이 7월 이제 2일인데 2월 25일 날 이유미 씨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문자 메시지로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예. 6월 25일 날. 그리고 이유미 씨가 참고인으로 소환된 건 6월 26일 바로 다음 날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유미가 검찰에 소환되기 바로 전날 안 전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한 문자 보냈고 예. 안 전 대표는 이게 뭔 내용인지 잘 몰라서 확인을 안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이제 있겠죠. 우리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예. 그런 문자를 보고 알아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단지 내용을 몰라서 그냥 뭐 특별히 관심 가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일단 납득이 안 가는 면이 있고요. 예. 또 6월 25일 날 이유미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그렇게 도움을 요청한 바로 그날 25일 날 또 이용주 의원이 안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보 조작 사실 보고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좀 이유미 씨가 과연 완전하게 혼자 했다면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선우가 얽히는 건지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아까 얘기처럼 이준서 전 최고위원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의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 예.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또 공명선거 추진단의 수석 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 이렇게 이제 소환을 내일 하면은 잘 명명백백하게 이게 규명이 돼서 공정한 방법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 이것이 국민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이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의 PC 그리고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듯이 내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3명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검찰의 칼끝이 윗선으로 겨누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관계가 좀 몇 개가 다르잖아요. 예. 이유미 씨는 어쨌든 모 위원장 지금 말씀처럼 모 위원장 지시에 따라서 이제 허위 자료를 만들었다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이용주 의원은 지난 대선 때 국민의당의 공명선거 추진 단장을 했어요. 예. 이용주 의원이 이제 얘기하기로는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기자 간담회를. 예. 그때 이제 이 씨 측이랑 이유미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미 씨가 검찰 조사에서는 혼자서 제보를 조작했다라고 예. 진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유미 씨의 변호사 차현일 변호사, 차 변호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은 그 얘기를 차 변호사에게 직접 듣지를 않고
차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직원에게 들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고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고요. 또 하나가 이제 25일 날, 6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